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공공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 아닌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가 지난 5일 강남 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가 내놓은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수익이 줄어드는데 공공재건축으로 늘어난 기대 수익률의 90%까지 환수하면 참여 의사가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 금리 상황에 맞도록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4%로 정해져 있지만 제재 조항이 없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정부와 국토부가 이번엔 전월세 전환율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기준선이 정해져 있지만은요, 전국의 전월세 전환율은 약 5.9%로 조사가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걸 전월세 상환제와 결부를 시키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 번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생기시는 모든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8번 그리고 뮤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은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U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해 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8월 4일에 또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에 대해서 또 관련된 자료, 시장의 반응이 무섭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2020년 하반기 달라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슈 진단 통해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공급 대책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또 23번째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 수요 이제 억제 정책도 나왔던 것들이 이제 입법화를 하면서 이제 주택 임대차 3법도 그렇고 지금 이제 부동산 우리가 3법이라고 하는 이제 종부세라든지 또 양도세, 취득세 관련된 이런 부분들, 법인세,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제 어느 정도 법제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타이밍에서 이제 한번 해봐야 될 건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나와 있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헷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2020년 이제 하반기가 조금 지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8.4 대책까지 해서 이제 전체 어떤 올해 이제 나올 만한 이제 굵직굵직한 정책들은 다 나왔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을 오늘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그렇죠. 이제 엊그저께 나왔던 8.4 이제 지금 공급 대책인데 물론 아까 이제 앵커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나온 지 지금 하루 이틀 만에 그렇죠. 지금 서울시하고 과천시라든지 노원구 이런 쪽도 서로 이제 뭔가 정부 안에서도 좀 불협화음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것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재건축 조합이라든지 재개발 조합 이런 쪽 아니면 또 그 공급되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이해관계들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은 나온 것들을 우리가 조금 정리는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8.4 이제 공급 대책이라고 해서 TF팀에서 이제 내놓은 거죠. 전격적으로. 자, 일단 가장 핫해. 네.
가장 뭐 이슈가 되고 이제 핫한 거는 공공 재건축. 예전에는 뭐 그냥 재건축이라고 했었죠. 뭐 물론 이 공공이라는 부분이 6.17 부동산 대책에서 사실은 처음 나왔었죠. 공공 재개발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잘 진행이 안 됐던 재개발 쪽에 공공이 좀 투여를 해서 약한 그때 이제 4만 가구 정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공공 재개발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고 이번에 이제 8.4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앞에도 그렇죠. 공공 재건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뭐 강북 강남 가릴 거 없지만 서울 안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기에는 재건축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를 부시고 새로 짓는 거다 보니까 주로 강남 쪽에 관심이 이제 굉장히 높겠고요. 재개발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단독주택들이 많은 강북 쪽에 이제 관심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공 재건축과 공공 재개발 결국은 재건축과 재개발에 공공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LH라든지 SH 같은 이런 공공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진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뭐 들을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뭐 물량은 일단 그 정부가 지금 내놓은 거는 한 5만 가구 정도. 물론 이 물량에 대해서도 지금 뭐 실질적인 비판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 구체적으로 어디가 참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5만 가구를 한다고 한 거냐? 뭐 일단 정부에서는 그건 아니다. 지금 약 한 26만 가구 정도가 대상인데 그중에서 한 20% 정도는 참여하지 않겠냐. 이런 어떤 그 추산을 가지고 한 거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분도 지금 뭐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렇게 논란이 이제 많은데 또 이제 하나는 해당되는 지금 특히나 뭐 지금 뭐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지금 뭐 압구정 쪽도 그렇죠. 뭐 또 잠실 중원 5단지도 그렇죠. 지금 뭐 크게 관심 없다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이제 잡히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정부가 지금 추산한 그 물량대로 좀 진행이 될지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그렇지만 공공도 재개발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지금 그때 이제 4만 가구 얘기가 나왔을 때도 일부 쪽만 조금 이제 나타났었고 이번에 이제 공공 재개발도 공공이 들어가서 어떤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이제 줄 것이냐에 관해서 이제 뭐 이게 뭐 좀 실효성이 이제 있든지 없든지 하겠죠. 좀 더 공공재개발 쪽은 조금 구체화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조금 관심을 보이는 데들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2만 가구, 그러니까 저번 것까지 합친다면 약 한 6만 가구가 정도가 되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정비사업 쪽에서 지금 물량 쪽은 약 한 7만 가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번에 좀 새롭게 어떤 정부의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좀 공감을 하는 분위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22번째 대책 나올 때까지만 해도 정부는 서울의 공급 물량은 충분하다. 공급이 따로 필요한 건 아니다. 수요를 억제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갔었잖아요. 더더구나 지금 뭐 재건축 뭐 거의 막았었죠. 그다음에 뉴타운이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 거의 뭐 해제하는 쪽으로 거의 좀 중점이 돼서 집중이 됐었는데 자 이제는 오히려 해제됐던 뉴타운들을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재건축과 뉴타운이라는 게 다시 부동산 시장 안에서 재조명 받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좀 의미 있게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가 태릉골프장 쪽 지금 노원구 쪽에서 좀 반발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 1만 가구 정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뭐 그쪽 이제 교통 안 그래도 지금 많이 지금 동부간선도로라든지 굉장히 복잡한데 교통 지옥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태릉골프장 쪽도 지금 구청장이 뭐 이제 대통령한테 그렇죠. 이제 그 서한을 보내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또 진행될지는 좀 봐야 되겠죠. 자, 캠프킴 지금 그렇죠. 용산 그 안에 지금 요거는 뭐 용산 이제 그 미군 철수 요런 부분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진행은 되겠지만 약간 시간적인 부분들 뭐 과천청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과천 쪽에 반발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천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거 좀 안 된다. 지금 과천 안에 지금 아파트만 다 지어서 뭐 할 거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과천 쪽도 지금 청사 쪽에 약한 4천 가구 정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암 쪽도 마찬가지죠. 상암 쪽도 지금 뭐 임대 쪽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또 지역에 있는 뭐 국회의원이 나서서 직접 또 반대를 할 만큼 자 어쨌든 지금 뭐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래쪽에서 지금 유휴부지 약 한 3만 3천 가구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편안한 상태는 아니다. 녹록진 않다. 밤대 쪽도 목소리도 좀 굉장히 좀
굉장히 많다라는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3기 신도시 쪽 용적률 상향해서 처음에는 조금 편안하게 3기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공급 물량을 지금 늘려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고밀도로 좀 더 층수가 올라가는 거죠. 20층 이하 쪽으로 하려고 했다가 지금 20층 이상 쪽으로 지금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다음에 또 용상 정비창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지금 이제 그 정부가 얘기했던 그렇죠. 약 한 5만 가구, 뭐 4만 가구 요 정도 얘기했던 요 부분들 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만 가구, 뭐 30만 가구를 좀 더 늘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기존에 있었던 거를 조금 더 층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약 한 2만 4천 가구 정도.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번에 약 한 13만 2천 가구 정도를 정부가 이제 발표는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이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될 건지 아니면은 이것이 언제 될 건지 이런 어떤 물량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기간에 대한 부분들 이런 쪽들은 앞으로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어떤 공급 대책들은 우리가 계속 눈여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주택 임대차 3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지금 전월세 지금 상한제, 물론 이제 신고제도 뭐 거의 합의는 다 됐기 때문에 6월 달에 되겠지만 어쨌든 뭐 3법이 다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중에 이제 핵심이 아무래도 계약갱신 청구권 쪽이 되겠죠. 자, 종료 1개월 전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12월 10일이 되면 이제 2개월 전에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 할 수 있어서 지금 같으면은 2년을 할 수 있으니까 또 2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그냥 4년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임대인이 만약에 지금 2년을 살고 갱신을 하려고 했을 때 내가 직접 들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갱신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나의 부모, 존속이라든지 나의 자식들 그 비속이죠. 그러니까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이런 쪽이 실거주한다라면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거짓이었다. 그리고 제3자에게 임대했다라면 임차인이 그렇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계약갱신 청구할 때 임대료 상한선은 5%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된 내용이고요. 자, 지자체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 이내에서 하다 보니까 뭐 서울 같은 경우에 그렇죠. 좀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 이 부분들 어쨌든 공은 다시 지자체로 지금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될지 뭐 이제 요 부분도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자, 또 하나가 이 임대료 증액 같은 경우에 지금 5%로 되어 있지만 새로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또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 4년 후에 뭐 이런 전세 대란이나 아니면 전월세 뭐 거의 대란이 온다라는 부분도 바로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부동산 3법도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양도세, 그다음에 법인세 이렇게 해서 지금 통과가 됐죠. 그래서 자,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에 일반 그러니까 1주택이라든지 조정대상 지역 안에 1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외쪽에 하나가 더 있어서 2주택 이런 경우에 일반인 경우가 최고 2.7%에서 0.3%가 올라가니까 이제 최고 세율이 3%가 되는 거고요. 자, 다주택인 경우 조정대상 지역이 2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여기다 다른 쪽에 하나 더해서 3주택 이렇게 넘어간다라면 지금 2.8%가 인상이 되니까 지금 현재 3.2%에서 플러스 2.8 하니까 최대 지금 6%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자, 상한선도 지금 원래 200%였는데 300%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올해 1,000만 원 종부세를 냈는데 만약에 종부세가 5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2천만 원만 내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3천만 원을 내야 된다. 상한선이 300까지 이제 올라갔다라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자, 양도세도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만약에 1년 안에 팔면 이제는 70%가 양도세예요. 자, 2년 안에 팔면 60%가 양도세가 되겠습니다. 자, 2주택인 경우에는 1년, 2년이 아니더라도 지금 62% 그러니까 5억 이상일 때 42%에다가 20%가 추가니까 62%인데 원래 또 지방세까지 하면 68.2%가 되는 거죠. 자, 3주택인 경우에는 42% 기본세율에다가 30% 추가니까 72%인데 여기다가
그 지방세 이제 7.2% 가면 약 한 79.2%. 자, 어쨌든 지금 양도세가 단기에 매매를 하면 60%, 70%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안에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앞으로 지방세까지 한다면 70에서 80% 정도가 양도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그렇죠. 거주 기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년에 8%씩 해서 10년까지 해서 80%를 장특공을 해줬는데 자, 이제는 거주만 보유만 해서는 안 돼요. 보유만 하면 뭐 1년에 이제 4%씩 해서 최대 40%까지밖에 안 되죠. 거주를 또 해야 40%에서 80%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또 거주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또 내년부터 분양권도 다주택 계산할 때 포함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하신 건 괜찮아요. 지금 내년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제 취득하는 이런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가 무조건 최고 세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반인 경우 0.3% 올라가는데 여기는 그냥 무조건 3%예요. 자, 그다음에 지금 뭐 다주택인 경우에는 법인이 만약에 다주택이다 그러면 무조건 6%. 그래서 3%, 6% 최고 세율이 되는 거고요. 자, 공제 지금 6억 해주는 거 이거 폐지가 됐습니다. 자, 상한제 여기 지금 300%인데 이런 거 아예 없어요. 그냥 법인은 쭉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제까지 폐지가 됐고 양도세 같은 경우도 추가가 지금까지는 10%였는데 지금 법인 양도세 25% 최고에다가 20% 더하면 이제는 45%가 돼서 법인세도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또 취득세도 그렇죠. 자,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2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8% 내셔야 되고요. 3주택인 경우에는 그렇죠. 12%니까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하긴 하죠. 10억짜리 내가 아파트를 사면 거의 1억 2천을 취득세로만 내셔야 되니까요. 자, 법인은 일괄 12%가 되겠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증여를 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12%나 되니까 증여도 부담이 굉장히 좀 커졌죠. 자,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다행히 그렇죠. 가족 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3.5% 이제 그대로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조금 또 하나 경과 규정이 있는 거는 7월 10일 이전에 매매나 이제 분양 계약을 체결해서 요때 이제 뭐 그 매매 계약서나 이제 그 분양 계약서 이런 걸 갖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세율이 적용이 되니까 7월 10일 이전이냐 이후냐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생애 최초하고 이제 신혼부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아무래도 뭐 한 30대 이제 패닉 바잉이라고 해서 공포 구매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이쪽을 좀 이제 진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생애 최초인 경우에 그 국민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5%까지 더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당첨될 확률이 높겠죠. 그 분량을 늘렸으니까요. 자, 민영택지 같은 경우에도 공공택지는 민영주택도 공공택지에는 15%까지 없었던 건지 신설한 거죠. 자, 민간택지는 7%까지 해서 새로 이제 신설을 해서 조금 더 기회가 많아지게 되겠고요. 자, 분양가 6억에서 9억 요 사이에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독인 경우에는 이제 130,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 합산인 경우에는 140%까지 해가지고 지금 소득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청약을 할 수 있는 이제 뭐 조금 더 늘어난다는 거죠. 요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예전에는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 가점제 할 때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생업사정으로 혼자 이제 국외 처리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이거 국외 처리를 하면 안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생업사정으로 한 명 가고 한 명은 남아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인정을 해줘서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자, 뭐 제가 생각해도 지금 이거를 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하려니까 너무 이제 시간이 짧고 뭐 말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자세한 내용들은 또 뭐 세미나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좀 꼼꼼히 이제 앞으로는 좀 체크하면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2020년 달라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왔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는 더 조이고 그리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가장 핫한 이슈인 공공재건축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 되는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에 맞는 대응 전략 세워드리는 무료 세미나도 한번 참석해보시면 도움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역세권 소액투자 실전 전략 세워드리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늘부터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 여신다고 하니까요. 참여를 원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많은 문의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인데 어떤 지역 주목하고 계실지 개요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오늘 대표님과 함께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인데요. 9호선 증미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시세는 약 3억 원에서 3억 1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강서구 쪽에 오피스텔 찾아주셨습니다. 강서구 하면 마곡이 떠오르는데 아마 이쪽 업무지구 보시고 오피스텔 찾아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입지와 호재 만나볼까요? 자, 뭐 아까 제가 그 이슈 진단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제는 부동산 투자한다는 것이 정말 좀 뭐 이렇게 참 힘든 상황들이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기에 조금 이제 편안하다라고 할까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는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 될 텐데요. 자, 이런 많은 규제책들이 있지만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그렇죠. 뭐 취득세를 85%까지 또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재산세도 또 이제 100%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들을 뭐 99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에 대해서는 또 1가구 1주택 이제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죠. 뭐 임대소득세 물론 75% 감면받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혜택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내가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으면서 또 아파트 한 채를 투자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저희가 투자 전략을 짠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짠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이제 한 채를 갖고 있고 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내가 좀 월세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세제 혜택도 내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들이 이제 계속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렇지만 주거용 오피스텔들이 아무리 지금 투자하기 적기고 투자하기 좋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입지를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 입지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말 그대로 그렇죠. 일자리가 이제 많이 늘어나는 곳인데 그 일자리도 뭔가 4차 산업 쪽에 미래 쪽에 계속 뭔가 선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그중에 이제 가장 핵심이 이제 마곡하고 그렇죠. 지금 또 국제금융의 허브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렇죠. 여의도 이제 이런 쪽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부동산의 황금 라인 9호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9호선이라는 것이 김포공항부터 시작해서 마곡으로 해서 목동으로 해서 지금 여의도까지 해서 나중에 강남까지 쭉 이어지는 나중에 국제기류 복합지구까지 쭉 이어지는 게 지금 9호선이잖아요. 그 9호선 안에서 바로 증미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보로 2분 거리인데 실제로는 1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역 나오자마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이따 지도를 좀 보면서 더 말씀을 드리고 자 한국판 실리콘밸리 그렇습니다. R&D의 심장 네 마곡 그렇죠. 마곡이 우리가 미래가치 보고하는 거고요. 자 여의도가 지금 그렇죠. 지금 국제금융의 허브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파크원까지 또 생기면서 더 지금 뭐 국내 이제 세 번째 높은 빌딩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또 뭐 그 페어멘트 호텔이라든지 호텔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자 월드컵 대교 이제 개통이 되면 상암 DMC까지 또 쭉 연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지도를 보시면 이게 지금 한강이에요. 네. 자, 정말 뭐 증미역이라는 곳이 네, 뭐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강서구에서 번화한 곳 중에 뭐 아주 번화한 곳을 꼽으라 그러면 바로 증미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미역에서 나오면 우리가 그 뭐 대형마트 그렇죠. 뭐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나 또 CGV 영화관 같은 사실 이런 대형마트나 대형 영화관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이거든요. 지금 증미역 부분이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주 번화한 곳인데 자 그러니까 지금 마곡나루역 쪽에 그러니까 지금 마곡나루역 같으면 지금 뭐 마곡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마이스 특별계획구역까지 이제 다 들어오는 자 근데 여기 16만 5천 명의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있는데 이 안에 지금 투룸을 구하려고 하면 굉장히 투룸 구하기도 어렵지만 월세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면 지금 증미까지 9호선 딱 세 정거장이에요. 그러면서 뭐 대형 마트나 영화관 같은 거 다 갖추고 있죠. 한강 가깝죠. 자, 지금 뭐 세 정거장은 또 목동이죠. 세 정거장 오면 바로 여의도예요. 그러니까 여의도 쪽이나 마곡 쪽이나 이런 증미 또 월드컵 대교가 이제 올 이제 그 연말에 개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상암까지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증미라는 것은 굉장히 번화한 또 이유가 이런 마곡이나 상암이나 목동, 여의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배후로 갖고 있는 그러면서 9호선이 지나가는 그리고 또 9호선에서 딱 1분이 조금 더 걸리는 굉장히 좋은 입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방이 일자리 수요로 넘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일단 마곡지구에 2022년까지 150개 기업에 16만 5천 명이 들어옵니다. 전부 다 고소득 직장인이 되겠죠.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풀옵션, 투룸 오피스텔, 요즘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투룸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자, 신축이고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주택임대 사업 혜택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규제도 덜하고 그리고 접근이 상대적으로 쉬운 게 오피스텔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투룸 오피스텔 여기에서 시세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뭐 여의도나 마곡 투룸이 이미 4억이 넘어섰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 기회가 있죠. 3억에서 3억 한 1,000만 원 정도인데 이쪽이 지금 전세가 약 한 2억 8천에서 2억 9천까지 되다 보니까 실제 지금 마곡 그렇게 가까운 증미 그 번화한 9호선 라인에서 1분 조금 넘는데 2천에서 3천만 원이라는 정말 소액을 가지고 투룸 투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서구 등촌동에서 여의도에 가까이에 있는 그리고 마곡의 수혜까지 기대되는 투룸 오피스텔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서울 핵심 지역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세미나까지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요.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 실전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주제로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채워주신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유재성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우리농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KRC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권우숙 대표님이세요.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시장인 것 같은데 그래도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서 두 지역 가보도록 할게요. 어디 가볼까요? 네, 요즘 굉장히 핫한 지역이죠. 서울에서 정말 마지막에 소액 투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금천구 시흥동이랑 영등포의 양평동에 대한 오피스텔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금천구와 영등포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액 투자처 어디일지 금천구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권우숙 대표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곳은 바로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인데요. 1호선 금천구청역과 개통 예정돼 있는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2억 4천만 원에서 2억 4,8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일단 금천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게 신안산선 개통 소식이었거든요. 입지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신안선선 개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왜 신안선선이 이렇게 많이 좋은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지역은 금천구에 속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시흥동 그러니까 경기도 시흥동을 이해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서울에 위치를 하고 있는 금천구 시흥동입니다. 그 지역을 보시게 되면 국가산업단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지벨리라는 산업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벨리라는 산업단지는 9,500개에 대한 기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9,500개 굉장히 엄청난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1인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고 많이 거주를 하는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거기에 따라 또 일자리가 많은데 배유 소요까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15만 명이 입주를 하고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이 거주를 하고 있어서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정말 보장이 되는 곳이 바로 금천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에 염려가 많이 되시는 분은 청년의 일자리는 많은데 노년의 일자리는 어디서 얼만큼 많이 있는지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보통 보시면 금천구는 청년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노년의 일자리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시흥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관문 지역이라고 굉장히 외곽 지역에 입지를 가까이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수업이라든지 이러한 서비스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다 보니까 노년의 일자리까지 굉장히 확보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망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좀 있으면 이제 신안선선이 개통이 될 예정에 있고 지금 강남 순환고속도로가 이미 2016년도에 개통이 돼 있어서 강남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특히 금천구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선호한 것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왜냐 그러면 교통망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신안선선은 개통 예정이고 강남 순환선은 이미 개통이 됐고 서부 간선도로 지하 개통이 예정이 돼 있죠. 수변 공원과 함께 연계하는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요. 특히 이제 제2 외곽 순환도로라든지 또한 수원과 강명에 대한 고속도로 굉장히 경기 남부 지역의 접근성을 굉장히 우수하게 이어주는 고속도로고요. 그 다음에는 안양과 성남에 대한 고속도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속도로를 보시게 되면 이 금천구에서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것이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권 지방까지 교통이 굉장히 원활하고 그 이유를 보시게 되면 물류라든지 주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감이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것 중에 한 곳이 바로 금천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신안선선은 굉장히 핫한 지역이고 핫한 교통망을 갖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개발 호재에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시흥동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통 호재가 있으면요, 철도가 뚫리는 소식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 신안선선 개통의 효과는 어떨지 기대가 되고요. 금천구 자체의 호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교통의 호재가 일어나면 그 부동산과 굉장히 밀접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 가치 상승에 이어지기 때문에 교통의 편리성이 굉장히 접근성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효과가 일으키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2024년도에 개통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여의도까지의 지금 시흥에서 여의도까지 한 15분 정도만 예상을 하시면 30분 내로 간다는 것 자체가 업무 지역에 굉장히 교통이 편리함을 갖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연계되는 교통망을 한번 보시면 1호선과 2호선과 4호선과 5호선, 7호선, 또 9호선, KTX 노선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망에 연계되는 이러한 교통망의 편리성이 추구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안산선에 대한 기대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지금 개통 전이 벌써 이러한 많은 반응들은 개통 후에 보시게 되면 접근성에 따라서 많은 수요가 몰릴 수 있고 업무지역에 따라 직주 근접성에 따른 이러한 편리성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편리함은
부동산의 가치와 바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교통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금천구에 대한 개발 사항을 보시게 되면 공군부대의 부지 개발입니다. 금천구에서 오래전부터 수건 사업으로 이제 물꼬를 텄죠. 여기에 4차 IT 산업의 진원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군부대 부지입니다. 지금 IT 산업이 굉장히 혁명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지역적인 개발 발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이슈가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금천구는 노후 불량 주택이죠.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이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주거의 변모 모습까지 함께 지켜볼 수 있겠고요. 특히 대한전서 부지 같은 경우에는 대형 병원이 종합병원이 들어오죠. 거기에 플러스 주거와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의 클러티라든지 또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들 이런 것만 봐도 수요에 대한 증가율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금천구청역에 대한 개발 사업입니다. 지금 굉장히 낙후된 역이고 이 주변에 보시면 주거라든지 복지라든지 많은 것들이 개발 사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호재가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이 지역도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교통에 대한 편리성과 그다음에 일자리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미 갖춰져 있는 이러한 지역으로서 서울시에서 남아있는 마지막에 정말 소액 투자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공군 부지가 개발이 되고 그리고 재건축까지 진행되고 신안산성까지 개통되기 전에 그래야지만 우리가 소액 투자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투룸은 얼마만큼의 금액 필요할까요? 네, 지금 2억 4천에서 2억 4,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남아있는 세대가 준공이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지역에 부동산이 있고 이미 이제 이달에 준공이 완료가 되는 이러한 단지가 2동, 4동이 되어 있습니다. 총합이 실제로 보시면 임대가 계약이 되어 있는 호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억 3,500으로 실제 투자 금액을 보시면 아주 소액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서 정말 마지막 남아있는 핫한 소액 투자 지역이라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월세를 하시게 되면 2천에 80만 원 이미 이제 확보가 되어 있는 월세고요. 실제 투자 금액 보시면 대출 이용하시면 1억에서 1억 400만 원 충분히 가능하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금천구 시흥동에서 투룸을 전세를 활용했을 때 500만 원부터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값 상승이 무서운 시기에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요즘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부동산이 많이 바뀌고 제도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지만은 그래도 부동산이 정말 하나의 이제 꿈이 됐죠.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요. 그래도 소액으로서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조별로 보시면 면적이라든지 이런 옵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미세먼지도 많다 보니까 자동으로 공기 순환기까지 돼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까지 함께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보다는 옵션이 훨씬 사항이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지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총 해서 4개 단지로 되어 있는데요. 2개 단지는 이미 이제 준공이 돼서 완료가 돼 있어 이제 임대만 맞추고 있는데요. 사실은 임대가 거의 다 돼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개 동은 이제 준공이 완료가 이달에 나오기 때문에 시작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좋은 층부터 나가기 때문에 먼저 선점하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빨리 움직이셔야 되겠다 보시면 되겠죠. 특히 실거주가 가능한데요. 요즘은 실거주 목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내 집 장만이 꿈이기 때문에 많이들 오시기 때문에 실제 거주가 가능한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 안에서 아직까지는 소액 투자 가능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금천구 시흥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권호수 대표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인데요. 9호선 선유도역 근처에서 이번엔 방 2개짜리 오피스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2억 300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수요가 정말 많은 지역으로 찾아주신 것 같아요. 영등포구 자체도 그렇고요. 여의도도 가까워 보이는데 위치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여의도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도 영등포는 굉장히 핫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여의도의 접근성은 이 9호선이 이미 말을 해주고 있죠. 이 9호선의 접근성은 완전히 황금 노선이고 업무 지역에 따른 빠른 교통망이기 때문에 직접 근접성의 최우선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선유도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발을 하겠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강변에 전략적인 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센터 안에 부동산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9호선도 편하지만은 2호선과 5호선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향후에 서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까지 이어지는 교통망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아래로 다 이러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고 또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영등포는 더할 나위 없이 2030 도시 서울 플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가치성으로는 굉장히 높은 지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 지금 양평동 같은 경우는 중공업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거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희소 가치가 높은 지역이고요. 특히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상주를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롯데를 비롯해서 계열회사 본사까지 다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젊은 분들이 굉장히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가 이미 제공이 된 곳이 바로 9호선의 선유도역 주변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대에 대한 수요까지 굉장히 핫한 지역이고 주택에 대한 공급이 또 희소 가치가 낮다 보니까 굉장히 귀하게 임대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열악한 중공업 지역이 주거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말끔히 해소되는 것이 바로 입지 조건이 이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의도에 대한 업무 지역이 굉장히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 바로 인근 지역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정말 여의도와 가깝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가치가 충분한데 중공업 지역이니까 영등포구 자체 개발 호재도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영등포는 어느 지역보다 개발에 대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서울 플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3도심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죠. 이러한 지역에 국제 금융의 지역으로 거듭나는 지역이 바로 이러한 플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영등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영등포는 영등포 경인로로 주변으로 해서 52만 제곱미터의 규모로서 499억 원을 투입을 해서 산업과 상업과 문화로 조성이 되는 이러한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영등포역은 굉장히 열악하지만은 그래도 영등포역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모든 상업시설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그 중에서도 기업들이 기술 창업이라든지 산업 활성화를 조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벡토리 플랫폼으로 조성이 되는 곳이 바로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이고요. 남쪽으로 가시게 되면 문화 조성 사업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영등포 지역에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도 보시면 개발 사업이 한참 말이 많죠. 재건축 사업이 이제 강남이라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도 개입을 한다고 이렇게 보도를 자꾸 나오는데요. 그만큼 이 지역이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한 곳이 이 여의도는 주거에 대한 이 희소 가치가 굉장히 작습니다. 주거 비용이 굉장히 비율이 작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희소 가치가 어느 지역보다 굉장히 높고 또한 재산의 가치라든지 토지의 효율성이 굉장히 극대화되는 것이 바로 이 여의도 지역의 주택입니다. 그러다 보니 강남이나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 손꼽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 대표적인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외의 지역을 보시게 되면 금융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국회 또한 중심 상가 이런 지역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작은 지역이고 희소 가치는 높은 지역이고 업무직에 대한 이러한 많은 분들은 이 주택에 대한 수요를 영등포 인근 지역으로 유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영등포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라든지 또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이 영등포는 서남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죠. 굉장히 편리한 교통망은 정말 경기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서울 관내 모든 지역의 교통망이 굉장히 걸쳐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영등포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또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복지타운, 주거타운까지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과 신안산선, GTX B노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의도는 거의 통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주거는 굉장히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통개발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굉장히 오래되어 있는 이러한 지역이죠. 보통 아파트가 70년도에 준공이 나와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즐비하고 연안 단축보다 훨씬 지난 것들이 40년, 50년 됐죠. 그러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가치가 어느 지역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영등포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나 활성화가 돼 있는데 여기에 소형 가구, 1인 가구 분들이 거주할 주택이 많지가 않으니까 결국 방 2개짜리 한 오피스텔 정도가 가장 많이 찾으시는 유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투자 금액 어떻게 될까요? 네, 요즘은 또 주택보다는 이렇게 오피스텔을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제도에 따라서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더 많은 갈망을 하는 것이 바로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금액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2억 300에서부터 3억 7천만 원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임대를 예상하시게 되면 실제로 투자 금액도 굉장히 작은 금액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1,300만 원부터 4천만 원까지 접근이 가능하신데요. 타입에 따라 구조에 따라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굉장히 소액으로 아직도 영등포 2030 서울 플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고 양평동이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투자 지역 센터에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세를 이용하시게 되면 실제로 대출을 이용하시면 9,300에서 1억 800만 원까지 가능하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아무래도 투자는 실제 거주하는 집보다는 임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풀 옵션 제공 여부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으시고요. 특히 이제 계약 조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죠. 계약 조건이 임대 조건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왕이면 계약 조건이 임대 조건이 들어가는 계약 조건을 하셔야지 만이 나중에 잔금을 하거나 일을 보실 때 굉장히 편리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 있겠고요.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구조라든지 이런 타입별로 가격이라든지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부분이죠. 가격은 아무래도 예민한 부분이고 타입도 굉장히 임대할 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어려움 느끼시는 분들은요, 1:1 맞춤 상담 무료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1:1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하고요.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알찬 정보 제공해 주신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권우숙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에 CNTV 부동산 사람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와 문자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더욱더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